자, 이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형의 형태를 레이저 커터로 잘라서 만들 수 있도록 레이저 커터를 쓰기 위한 그 평판 형태의 프로파일 커브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형의 모든 프로파일 커브를 다 배치를 시키고 적당히 컴팩트하게 재료 안에 다 담기도록 그러한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플러그인은 오픈 네스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오픈 네스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신 라이노 8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라이노에서 직접 설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노에서 패키지 매니저, 자, 패키지 매니저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자, 이거를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자, 보시면은 이러한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라이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키지 매니저 안에서 자, 오픈 네스트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엔터를 치진 않았어요. 자, 검색어만 오픈 네스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네스트 플러그인이 검색이 되고요. 지금 버전을 보시면 2.1 버전입니다. 자, 올해 7월에 새로 릴리즈된 2.1 버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 라이노를 사용을 하시면 이게 오픈네스트가 2.2하 버전, 1점 몇 대 버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1점대 버전과 2점대 버전의 오픈네스트 작동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동영상은 2점대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픈네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다시 재시작하시면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이 도너츠 모양의 이 와플 구조, 요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저거 A만 우선 켜놓도록 할게요. 자, A 형태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바운딩 박스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홈이 파져 있는 형태 그대로의 요 커브를 우리가 레이저 커터로 자르게 될 거겠죠. 자, 요 커브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자, 지금은 이 솔리드 형태로 판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 나와 있는 요 라인만 뽑아낼 수 있도록 우선 솔리드를 익스플로드 시키겠습니다. 자, deconstruct brewrap이라고 deconstruct brewrap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우선 이 솔리드 형태를 먼저 폭파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 하나의 솔리드 판때기가 여러 개의 페이스와 여러 개의 엣지, 여러 개의 버텍스로 쪼개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페이스예요. 자, 하나의 솔리드 형태를 보시면 가장 넓은 면 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러한 면들, 이것도 모두 다 쪼개져서 이 F 부분의 페이스로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패널을 넣어 보시면 자, 쭉 트림된 서피스가 엄청 많죠. 쭉 길게 내려보시면 자, 요거 하나가 바로 요 솔리드 하나예요. 요 사이사이에 면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서피스 조각으로 다 분해가 된 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쓸 거는 가장 넓은, 가장 큰 요 면이 되겠죠? 자, 가장 큰 면을 찾기 위해서 이 쪼개진 페이스를 기준으로 면적을 우선 구하겠습니다. 자, 에어리아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페이스들의 면적을 모두 구하고요. 그러면 여기 A 부분에 면적 값 숫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페이스의 면적이 다 계산이 될 거고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는 이 중에서 가장 큰 면적 값이 가장 큰 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가장 넓은 면이 찾아지겠죠? 자, 그러면 소팅 기능을 사용을 해서 소트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팅이 진행이 될 거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면적 값이 아니라 면적 값에 의해서 정렬이 된 면입니다. 요 면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소트의 A에다가 우선 면을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아웃풋인 K에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된 면적 값들이 나타날 거고요. A에서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렬된 객체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객체죠. 자, 그래서 요 A 한번 넣어 보시면은 쭉 서피스들이 정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를 기준으로? K로 들어온 면적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서피스부터 가장 큰 서피스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장 큰 애죠. 따라서 이 리스트를 뒤집겠습니다. 자, 리버스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객체들을 뒤집고요. 그러면 가장 큰 애가 위에 있을 거고 점점 작은 애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애를 뽑아내 주면 돼요. 가장 첫 번째, 리스트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인덱스 넘버 0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값이죠. 얘를 찾아내겠습니다. 자, 결과값은 서피스로 나와 있을 거고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딴 거는 다 끄고 자, 이 서피스만 킬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면적이 해당하는 그 면만 찾아내지겠죠.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솔리드 형태에서 자, 이쪽에 있는 면과 이쪽에 있는 면 엄밀히 따지면 두 개가 면적이 동일합니다. 둘 다 가장 큰 객체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쪽 애들만 골라질지 이쪽 애들만 골라질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는 이쪽이 됐건 왼쪽에 있는 애가 됐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됐건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바닥에 깔아 놓을 거기 때문에 오픈 네스트를 사용할 거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뽑아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뽑은 거는 서피스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커브입니다. 이 면에 아웃라인 커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서피스를 다시 잠깐 지우고요. 어차피 여기 아웃풋에서 서피스가 나왔을 테니까 여기다가 바로 커브 파라미터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 면을 커브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커브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이름을 잠깐 바꿔 놓을게요. 지금 첫 번째 방향, 한쪽 방향에 있는 애로 립스 A라고 이름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자, 얘도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름 부분을 자, CRV 립스 A라고 하겠습니다. A쪽 방향의 커브라고 해놨고요. 요거 그대로 다 복사를 해서 자, 밑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B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방향, A쪽 방향, B쪽 방향의 모든 솔리드의 아웃라인을 뽑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오픈 네스트를 사용을 해서 깔아놓는 방법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네스트를 설치하셨으면 오픈 네스트 플러그인의 컴포넌트들은 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params.라고 되어 있는 탭 안에 오픈 네스트 2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네스트가 버전 2가 되면서 오픈 네스트 2라고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버전 1이 깔렸으면 그냥 오픈 네스트라고만 이름이 부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동영상은 오픈 네스트 2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자, 여기 안에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팩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 오브젝트를 갖다 놓으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팩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두 개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뭐를 깔 거냐? 그러니까 지금 팩 오브젝트는 지금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이 객체들을 모두 X, Y 평면에 깔아놓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오브젝트인데 G 부분에 어떠한 객체를 깔아 놓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 커브들이 되겠죠? 자, 이 커브들이 들어갈 거고, 자, 핵심은 P입니다. 현재 이 커브가 어느 평면에 놓여 있는지를 인식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서 나중에 XY 평면으로 다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P가 핵심이 될 텐데, 자, 이 P는 현재 객체가 어느 평면에 놓여 있는가 라는 거고, 지금 우선 A부터 해볼게요. 자, A 커브부터 살펴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 자, 요 라이노에서 요 UCS를 살펴보시면 축을 살펴보시면 저는 지금 얘가 빨간색이 X, Y 그 다음에 위가 Z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커브들은 YZ 평면에 놓여 있는 커브들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커브들이 놓여 있는 평면인 YZ 플레인을 갖다 놓겠습니다. 우선 자, 그 다음에
각 커브들의 중점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점에다가 모두 YZ, YZ, YZ를 넣어 놓으면 이제 인식이 되겠죠. 자, 중점을 찾기 위해서 에어리아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각 중점에다가 YZ 평면을 다 옮겨 놓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중점을 기준으로 다 YZ 평면이 다 올라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갖다 놓을 건지. 자, 팩 오브젝트의 G에는 이 커브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P는 이 YZ 평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3차원 공간 안에 놓여 있던 커브들이 모두 XY 평면에 이렇게 쫙 깔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0,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다 깔리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단순한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들은 두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놓여 있는 거를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 잠깐 다시 해제하겠습니다. 자,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 팩 오브젝트에 같이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 방향의 객체들을 한꺼번에 다 쫙 바닥에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이저 커터로 자를 그 재료 위에다가 컴팩트하게 쫙쫙 컴팩트하게 배치를 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요 커브와 요 커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G를 연결시키고 A 부분을 G, B 부분을 G에 연결시키면 진행을 해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자, 우선 A 부분에 패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A 커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B 커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 커브도 0, 세미콜론 0이라는 두 단계의 패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B 커브도 0, 세미콜론 0이라는 두 단계의 패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같이 G에다 넣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한 인풋에 같이 넣었다. 그러면 이게 합쳐지게 돼요. 이 두 리스트가 이제 합쳐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합쳐지느냐? 동일한 패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한 리스트 안에 들어갑니다. 패스가 동일하니까 이 두 개의 커브가 한 리스트 안에 들어가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머지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합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머지라는 컴포넌트는 결국 커브 A와 커브 B를 연결시키면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인풋에 두 개를 같이 넣었을 때랑 동일합니다. 그냥 머지는 합쳐주는 거예요, 리스트를. 자,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개로 쪼개진 건 그대로 됐고, 대신 같은 패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끼리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 버려요. 결국 얘랑 만약에 얘가 B 방향이라 치고 그러면 얘가 A 방향이라 치면 요 두 개가 같은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은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레벨링 작업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 방향, A 커브들 쫙 모아놓고 그 다음에 B 방향 커브들 쫙 모아놓고 요 두 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합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한 리스트에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한 리스트에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합치면 A 커브들 쭉 모이고 다 끝나면 B 커브들 모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베스트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A 커브들 플래튼을 시킬 겁니다. 요 머지에서 플래튼을 시켜볼게요. 자, 플래튼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플래튼 트리를 A 커브 플래튼 트리 그 다음에 B 커브 플래튼 트리. 자,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패널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지금 A 커브만 플래튼 시켜서 한 리스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B 커브도 플래튼 시켜서 한 리스트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 두 개를 제가 머지를 시키면, 자, 이 상태로 머지를 시키면 A 먼저 쫙 들어가고 그 뒤에 이어서 B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로 합쳐진 이러한 형태의 커브가 돼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각각의 커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자, 리스트 아이템을 연결을 시켜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죠. 0번부터 23번까지
넘버 슬라이더를 만들어서 0부터 쭉 올려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13번까지 갔다가 네, 11번까지네요. 네, 11번까지 갔다가 여기죠. 자, 0번부터 쭉 가다가 11번. 자, 12번부터는 이제 B 방향이 될 겁니다. 12번 쭉 B 방향. 자, 이렇게 A 방향 한 번 다 가고 B 방향 한 번 다 가고 이렇게 합쳐진 형태의 리스트가 나중에 다루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 좀 하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플래튼을 먼저 시키고 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지우고요. 자, 플래튼은 어차피 여기서 시키면 되겠죠? 자, 옵션에서 플래튼 시키고 얘도 플래튼 시키고 그 다음에 얘가 G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요 P 어느 플레인에 위치해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G와 동일한 형태로 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G로 들어온 것과 P로 들어온 것이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머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머지, 그 다음에 두 개 다 플래튼을 미리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자, 얘는 객체고요. 얘는 플레인이 되겠죠? 자, 플레인 얘부터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브 B에 대한 거는 에어리아는 똑같을 거예요. 대신 평면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자, B는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그러면 X, Z 플레인에 얹혀져 있는 애예요. 자, 그래서 XZ를 불러오고요. 자,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XZ 플레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얹혀진 형태가 되겠죠. 자, 이 형태는 XZ 플레인에 얹혀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얘입니다. 자, 얘가 두 번째 걸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P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쫙 정리를 끝나고 팩 오브젝트에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모든 총 몇 개죠? 24개의 커브가 일렬로 XY 평면에 쫙 배열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팩 오브젝트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레이저 커터 재료 안에 다 컴팩트하게 배치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팩 오브젝트 다음 작업은 네스트 지오입니다. 팩 오브젝트 썼고요. 네스트 지오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네스트 지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세트로 쭉 컴포넌트가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위에 거 3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거 2개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G를 그대로 커브에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색깔이 이렇게 뭔가 진한 커브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우리가 바닥에 깔아놨던 커브 객체를 네스트 컴포넌트가 인식하는 지오메트리로 변환을 시킨 겁니다. 이건 그냥 중간에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끄고요. 자, 네스트 지오가 끝났으면 이제 실제 컴팩트하게 배치시키는 네스트라는 컴포넌트를 갖다 놓습니다. 자, 얘도 한 패키지로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재료의 크기, 우리가 어떠한 크기의 재료를 가지고 자를 거냐, 직사각형 형태 되겠죠? 그 부분을 연결시키고 어떤 객체들을 컴팩트하게 연결시킬 거냐, 요 네스트 지오, 요 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 먼저 네스트 지오는 좀 전에 만들었던 여기에 결과물이 쭉 가시면 되고요. 자, 네스트 지오끼리 연결시키시면 되고, 자, 네스트 시츠는 레이저 커터로 자를 객체입니다. 자, 얘는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네스트 시츠 있죠? 자, 얘를 쓰시면 돼요. 네스트 시츠. 자, 얘를 갖다 놓으면 얘도 딱 미리 세팅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자, 네스트 시츠는 기본적으로 가로 2000, 세로 1000짜리 재료를 4개씩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시치를 그냥 써버리면은 알아서 내 모델의 크기에 맞춰서 이 4x4 네모 안에 쫙 배치를 시킵니다. 한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이 한 사각형 안에만 배치가 될 거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 그럼 알아서 그 다음 거에 배치하고 끝나면 다음 거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배치를 합니다. 자, 우리 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레이저 커터의 그 규격에 맞춰서 먼저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600 작은 네모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600 바이 300 사각형으로 만들 거고요. 자, 그런데 단순히 600 바이 300으로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료가 정확하게 600 바이 300으로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요 가장자리 부분까지 레이저 커터가 자르도록 형태가 배치가 돼요. 거의 끝부분에 요 라인에 맞춰서 형태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 레이저 커터 작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엣지에 딱 붙어서 자를 경우에는 형태가 약간 잘못 잘릴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 재료가 움직이거나 할 경우에. 자, 그래서 600 바이 300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600 바이 300짜리 재료를 사용한다 치면은 그 안에 약간 옵셋되어 있는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만 잘리도록 이 안에만 우리가 레이저 커터로 자를 객체들을 배치를 시키면 이 끝부분에 객체가 배치될 염려가 없겠죠. 이 안쪽에 세이프 에어리아를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만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이프 에어리아 옵셋을 대략 10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10mm 안쪽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600 바이 300짜리 재료를 사용하겠지만 10mm만큼 옵셋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네스트 슈츠는 결국엔 크기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각형을 만들거나 옵셋을 하는 게 아니라 600 빼기 10이라고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단순하게 subtraction을 사용을 해서 자, 600 빼기 10,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300 빼기 10. 자, 이 숫자로 시트의 width와 height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재료 크기를 600 바이 300으로 사용을 한다 치더라도 요 10mm 옵셋에 의해서 사각형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어레이 값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두 개 정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이렇게 4개 정도만 해놓고요. 나중에 한번 보죠. 아까 그 실제 배치를 했을 때 이렇게 2x2 정도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1x1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건지. 자, 스위치는 작업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다시 여기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투루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됨과 동시에 바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몇몇 개가 좀 이상하게 배치가 됐네요. 자, 우선 얘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각형, 그 시트, 그 다음에 올 지오만 있으면 됩니다. 시트와 올 지오만 쓸 거예요. 지금은 우선. 자, 그래서 먼저 지오메트리 혹은 뭐 커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지오메트리 쓸게요. 자, 지오메트리는 뭐 점이든 커브든 솔리드든 서피스든 다 받아들이는 가장 상위에 있는 그 객체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오메트리로 시트를 연결시켰고요. 한 장만 결과물은 나왔네요. 아까 우리가 2x2로 설정했는데도 한 장만 나왔다는 것은 한 장 안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그대로 복사해서 올 지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사각형과 컴팩트하게 담긴 애들을 뺐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여기 좀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뭘 설정을 바꿀 거냐면 지금 이 네스트의 옵션을 보시면 여기서 스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싱이 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약간 간격을 줄게요. 객체 사이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싱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자, 스페이싱이 지금 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5mm 정도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5.0으로 바꿔놓고 외부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5.0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객체와 객체 사이에 이렇게 5mm 간격의 여유가 좀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숫자 값을 변경을 하면서 적당히 그 사이 값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살펴보니까 자, 여기에 좀 이상하게 겹치는 게 아직도 남아 있네요. 자, 이것은 아까 네스트 지오에서 뭔가 잘못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네스트 지오의 인풋 값에 보시면은 simplify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simplify는 우리가 오픈 네스트로 이렇게 쫙 배치를 할 때 이 객체가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 생긴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컴팩트하게 배치를 시키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심플리파이 기능으로 좀 둥그렇게 되게 단순한 형태로 심플리파이 시키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배치된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원래의 복잡한 형태에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지금 이 네스트 지오 결과값을 제가 만약에 프리뷰를 켜 보시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굵게 표시되는 네스트 지오 후에 팩 오브젝트로 이렇게 막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객체를 네스트 지오로 지나가면 이렇게 굵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쭉 저 같은 경우 지금 요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생이 안 했다 하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 원래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의 형태고요.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한번 심플리파이를 진행을 한 형태입니다. 뭔가 형태가 깨졌죠? 자, 이 형태는 크기가 요만큼으로만 인식이 된 거예요. 얘도 요만큼만 인식이 된 겁니다. 자,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컴팩트하게 배치를 시키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오리지널 형태로 원복을 시켜 놓으면 이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겹쳐지게 되는 거죠. 자, 심플리파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혹은 심플리파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형태를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해보시면 되는데 한번 0으로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값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자, 심플리파이를 한번 0으로 하면은 네, 조금 형태가 돌아오긴 했네요. 그래도 아직 심플리파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형태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0보다 큰 값으로 한 1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거의 뭐 비슷하게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배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심플리파이 값이 원래 마이너스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0 혹은 0보다 큰 수로 바꿔보면서 요 굵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지금 우리 예제 같은 경우 요 정도만 인식이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요만 어차피 원이니까 이렇게 각지게 표시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스트 지오 다시 끄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각형과 시트의 그 세이프 에어리아 경계면과 그 다음에 배치가 된 형태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거를 레이저 커터로 자른 다음에 조립을 하려고 해보면 어떠한 부품이 어디에 조립이 돼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3D 형태, 자, 3D 모델을 다시 켜볼게요. 자, 여기 있죠. 자, 이 3D 형태의 프리뷰를 켜놓고 보더라도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어느 부품이 어디에 있는 건지. 자, 이제부터는 이 부품에 라벨 작업을 진행을 해 줄 거예요. 라벨 작업도 지금 우리가 진행한 것처럼 팩 오브젝트 등등등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오픈네스트가 또 복잡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 이 부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커브로 레이저 커터로 글씨를 새겨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커브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커브가 담겨져 있는 객체를 가지고 컴팩트하게 배치를 시키려고 하면은 형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컴팩트한 작업 자체는 컴팩트하게 배치시키는 작업 자체는 다 건너뛰고 그 결과물만 사용할 겁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선 결과물 다 끌게요.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각 부품에다가 자, 여기에 있는 각 부품에다가 글씨를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떠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냐면 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검색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생긴 텍스트입니다. 자, 이게 외곽선이 다 표시가 된 text for laser cutting or mill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오픈네스트에서 따온 겁니다. 자, 요 컴포넌트를 갖다 놓을게요. 자, 이 텍스트 컴포넌트는 몇 개의 인풋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글씨를 어디다 새길 거냐? 그게 L이고요. 어떠한 글씨를 새길 거냐? 그게 T, 텍스트이고요. 무슨 크기로 글씨를 새길 거냐? 자, 그거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씨 새길 위치는 자, 우리 아까 커브를 뽑아내 준 거 있죠? 커브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요거 면적을 기준으로 뽑아낸 커브들. 자, 이 커브들 면에다가 중간 지점에다가 글씨를 새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자, 요거 플레인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요 A 커브부터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A 커브 요 YZ 플레인 있죠? 자, 여기에다가 글씨를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YZ 플레인 그대로 올 거고요. 자, 텍스트는 뭐로 새길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패널을 하나 갖다 놓고요. A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A라고만 글자를 넣었고요. 만약에 T에다가 이 상태로 집어넣으면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기 A가 들어갔는데 너무 작게 안 보이거든요. 자, 글씨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한 5 정도로 사이즈를 크게 하고요. 지금 플레인이 켜 있어서 복잡하니까 자, 플레인은 껐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위치에 요 XY 플레인 중간점 플레인에 동일한 글씨가 A 쫙 새겨지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동일한 글씨가 아니라 순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0부터 늘어나는 숫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0부터 일정 스텝만큼 늘어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리즈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시리즈 컴포넌트 0부터 시작할 거고요. 1씩 증가할 거고 총 몇 개가 필요하느냐? 이 커브의 개수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자, 커브의 개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리스트 랭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의 총합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커브 A 커브에 리스트 랭스를 연결시키면 결과값을 자, 패널에다가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왜냐하면 커브가 모두 다 sum 리스트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커브 한 개 이렇게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체 커브의 총합이에요. 총 개수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한 리스트 안에 다 집어넣어야지만 이 커브들을 한 리스트 안에 다 집어넣어야지만 전체 커브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리스트 랭스 앞에다가 플래튼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브들이 모두 한 리스트 안에 들어왔을 거고 리스트 랭스가 그 개수 총 12개다 라는 걸 찾아주게 될 겁니다. 이 12개라는 게 결국 시리즈의 C에 들어와야지만 0부터 11까지 총 11개의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숫자 자체가 나중에 라벨로 직접 여기에 새겨질 거예요. 자, 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한번 텍스트의 T에다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뭔가 숫자가 되게 이상하게 쓰여졌죠? 자, 왜 그러냐면 트리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금 텍스트의 위치에 해당되는 플레인은 자, 보시는 것처럼 서브 리스트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시리즈의 결과 숫자는 하나로 퉁쳐져 있죠. 자, 한 리스트 안에 시리즈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얘가 만약에 작동을 하면 이 숫자 모두 여기에 다 쓰이고 0부터 11 숫자가 여기에 다 쓰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1 숫자가 또 한 번 여기에 다 쓰이고 왜냐? 요 플레인이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플레인과 시리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한번 한 리스트니까 얘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또다시 얘가 여기에 적용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0이 여기에 1이 여기에 2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돼요, 숫자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맞춰주든지 혹은 얘를 이렇게 맞춰주든지 둘 중에 하나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얘를 왼쪽 것처럼 하나의 리스트 안에 퉁치겠다 하면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 요거죠. 얘를 만약에 플래튼 시키면 어차피 여기서도 플래튼 되네요. 그래도 상관없긴 하겠네요. 근데 여기에 또 플래튼 되고 여기도 플래튼 되고 귀찮으니까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시리즈를 그래프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트 갖다 놓고요. 시리즈를 그래프트 시켜서 텍스트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 0, 1, 2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배치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 4, 5, 6, 7, 8 이런 순서로 리스트가 되어 있었네요. 자, 그런데 하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0부터 1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요 반대편도 이렇게 된 것도 0부터 1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럼 레벨이 둘 다 0부터 10이라는 숫자로만 중복이 돼요. 어떠한 1번이 A쪽인지 B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A 방향의 커브와 B
B 방향의 커브가 중복된 라벨에 갖지 않도록 A, B라는 것도 같이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방향에 있는 커브는 A-1, A-2, A-3 그런 식으로, B 방향에 있는 커브는 B-1, B-2, B-3 그러한 식으로 라벨을 표시를 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글씨의 위치예요. 지금 글씨가 보시면 레이저 커터가 잘리는 부분이 여기인데, 파란색 파트인데 글씨는 이렇게 표시가 됐죠. 0이라는 숫자, 이 아래 방향이 여기다 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글씨가 레이저 커터에 의해서 잘려 나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약간 글씨를 아래로 표시가 되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자, 로케이션, 글씨의 위치도 바꿀 거고요. 쓰여지는 글자의 모습도 바꿀 겁니다. 자, 우선 글자의 위치부터 바꿔보죠. 지금 요 YZ 플레인을 아래쪽으로 조금 밀면 되겠죠? 자, 무브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자, 그 다음에 YZ 플레인을 Z 방향으로, 마이너스 Z 방향이죠? 자, 그래서 자, 네거티브, 자,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킬 거냐? 대략 5mm, 5.0으로 우선은 시작을 해보죠. 자, 5.0. 자, 그러면 이 YZ 플레인이 마이너스 Z 쪽으로 5mm 움직였으니 그게 텍스트의 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프리뷰 다 끄고요. 헷갈리니까. 자, 요 텍스트 녹색으로 표시된 얘네들이죠. 자, 한번 요 슬라이더 움직이면, 자, 이렇게 텍스트의 위치를 제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내려다 보면은 어느 정도 대략 숫자가 겹치지 않을 정도, 넉넉하게 6m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글씨가 다 여기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위가 잘릴 거니까 텍스트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위치는 해결했고요. 이제 글씨가 A-몇이라고 표시가 되게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글씨를 지금 보시면 문자 A-라는 것과 숫자 시리즈에 의해서 만든 것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씨를 여러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글씨를 하나로 합치는 거, 어떻게 보면 머지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합치는 건데, 머지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합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글자와 글자를 합치는 거는 별도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그게 컴포넌트 이름이 concatenate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자, concatenate는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계속 인풋을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오는 문자열을 합치는 기능을 해요. 자, 지금은 두 개만 있으면 되고요. 자, A에 들어올 문자는 A-라는 걸 쓰도록 하죠. 자, 패널에다가 대문자 A 언더스코어 이렇게만 할 거고요. 엔터 안 눌렀습니다. 바로 바깥쪽을 클릭을 해서 끝냈고요. 자, A-가 들어올 거고, 자, B 부분에는 시리즈 결과값. 자, 여기 그래프트 전에 시리즈 결과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A-0, A-1, A-2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 결과 값을 다시 그래프트로 이렇게 대체를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좀 헷갈리니까 좀 더 내려놓을게요. 자, 시리즈 여기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0, A-1, A-2, A-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반대편 B 부분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굳이 복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용할 거는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즈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concatenate는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B를 위한 concatenate를 별도로 만들게요. 자, 여기는 B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트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S 크기 값은 그대로 사용하겠죠? 자, 복사된 텍스트에 바꿀 것만 바꾸겠습니다. 위치, 글씨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먼저 글씨는 방금 B에 해당하는 concatenate 결과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위치는 지금 우리가 YZ 플레인을 썼죠. 자, 이번에는 XZ 플레인을 사용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위치가 조금 달라져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가 move 시킨 거 있잖아요. 자, 그거 move 그대로 복사를 하고 XZ 플레인에 muve를 시키고 그 결과가 두 번째 텍스트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위치를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하나는 YZ 플레인 A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거는 XZ 플레인 B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글씨가 제대로 새겨졌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자, B가 마찬가지로 내려와 있고요. A도 내려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A와 B가 파여 있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자, 커브만 켜볼게요. 지금 A 커브는 위에서 파먹기 시작한 거고요. 자, B 커브를 보여드릴게요. 자, B 커브는 아래에서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글씨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내려왔잖아요. 자, B 커브는 글씨가 내려오면 오히려 글씨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렇죠? B 커브에는 라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반대로. 자, 여기 무브에서 지금 네거티브 값 마이너스로 하기 위해서 이 네거티브 값이 이렇게 양쪽에 다 연결이 됐잖아요. 자, 하나는 A는 네거티브를 쓰시면 되고요. B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냥 Z축 플러스 값이 연결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B는 오히려 숫자가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A 텍스트는 숫자가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A는 여기에 있고요. B는 여기에 있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각각 방향이 달리 되어야 돼요. 어느 쪽이 네거티브고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글씨는 끝났어요. 자, 이제는 얘를 컴팩트 오브젝트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다 갖다 놓는 작업. 자, 그럼 팩 오브젝트를 다시 쓸 거냐? 그렇게는 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 팩 오브젝트 결과를 보면 G가 있어요. G는 결과적으로 바닥에 깔린 애고요. 자, T는 지금 마우스 갖다 놓으면 transformation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transformation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객체가 어디에 있었는데 아웃풋으로 되면서 어디로 이동이 됐다. 그 이동된 정보가 바로 transformation입니다. A 위치에 있던 객체가 B로 이동을 했어 라는 정보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는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B0번. 네. 자, 요 B0에 해당하는 요 객체, 이 톱니가 깎인 요 객체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디로 하죠? 여기에서 1로 이동을 했다라고 치면 이 정보,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대로 써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도 글로 이동해줘 라는 것만 연결을 해주면 글자도 바로 동일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핵심은 자, 여기 팩 오브젝트 후의 결과가 핵심이에요. 지금 팩 오브젝트 후의 결과를 보시면 한 리스트 안에 모든 커브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리스트 안에. 자, 그런데 텍스트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의 결과는 리스트가 쪼개져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커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글씨라는 것은 지금 요거죠. B-0이라는 거는 B의 커브가 몇 개 이거 아마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혹은 3개겠네요. 3개의 커브,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하나, 0도 커브 하나, 아랫줄도 커브 하나. 자, 얘 같은 경우만 해도 커브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한 글씨 세트예요. 자, 그러면 이 한 글씨 세트가 A 위치에서 B 위치로 가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는 모두 다 리스트가 한 군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쪼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정보가 여기에 있는 커브에 다 적용이 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에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에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를 맞춰 주셔야 하나가 한 리스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자, 얘를 그래프트 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바로 그래프트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옵션으로. 자, 그래프트.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얘가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컴포넌트를 쓸 거냐면 이 트랜스폼에 의한 정보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거. 자,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폼.
자, transform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transform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자, 팩 오브젝트 t로 가고요. 이게 transform 정보죠. 자, G에 들어오는 객체를 T에 들어오는 transform 정보에 의해서 옮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자, 이 팩 오브젝트의 결과는 A와 B가 다 합쳐진 건데 지금 우리는 아직 A 방향의 텍스트와 B 방향의 텍스트를 합치지를 않았죠. 자, 요거 합치는 작업부터 먼저 진행을 해 봐야겠네요. 자, 지금 팩 오브젝트로 들어온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A 방향의 커브들이 우선 쫙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B 방향의 커브에 쭉 들어와서 이렇게 한 리스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리스트 안에 A 방향 거 쭉 들어온 다음에 B 방향 게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글씨도 A 방향에 해당되는 글씨들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B 방향에 해당되는 글씨들이 쭉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작업을 정리를 해주는 게 조금 복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머지를 시켜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머지 앞에다가 플래튼 해준 거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플래튼, 그 다음에 A 방향의 텍스트, 이게 A죠. 자, A, concatenate A가 여기니까 자, A 방향의 텍스트 들어오고 B 방향의 텍스트 들어오고 자, 그리고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플래튼을 시켰기 때문에 자, 플래튼을 굳이 먼저 시킨 이유는 A 것만 다 모으고 B 거가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A와 B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플래튼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한 리스트 안에 모든 글자에 해당하는 커브가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B-0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여기서 뭐가 어떠한 글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리스트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자, 리스트 아이템, 뭐 0부터 100까지, 자, 이렇게 해서 글자만 표시가 되도록, 자, 요거, 어디에 있나요? 0번째 글자. 자, 여기 있네요. 요거, 아까 다시의 밑줄?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얘를 쭉 이동을 시키면 이제 글자가 계속 표시가 되겠죠? 자, 요거를 하나씩 우리가 손수 자를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그 A-0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잘려 있어야 돼요. 자, 그 작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리스트를 몇 개의 데이터, 뭐 4개의 데이터, 뭐 6개의 데이터, 2개의 데이터, 3개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개수별로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에 대한 컴포넌트를 배울 때 개수별로 리스트를 쪼개는 컴포넌트가 있었어요. 바로 파티션 리스트입니다. 자, 파티션 리스트는 L에 들어오는 리스트를 L에 리스트가 들어오고요. 자, S에 어떤 숫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기본값이 3, 2가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리스트가 뭐 몇 개가 되어 있건 3개씩 데이터가 3개가 들어가도록 쪼개고 2개가 들어가도록 쪼개고 더 있다면 다시 한번 3개 들어가도록 쪼개고 2개가 들어가도록 쪼개고 반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리스트를 글자 수에 맞춰서 쪼개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 방향의 텍스트 요거죠. 자, A 방향의 커브 텍스트, B 방향의 커브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A 쪽 거, B 쪽 거가 다 머지가 돼서 합쳐진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 리스트는 몇 개씩 쪼개야 되지? 5개.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몇 개가 들어와 있지? 4개, 4개, 5개. 요 숫자 값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래튼 되어 있는 전체 리스트를 5개로 우선 쪼개고 4개로 쪼개고 4개로 쪼개고 5개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지정을 해 주시면 알아서 A-0끼리 쪼개질 거고 A-1끼리 쪼개질 거고 A-2끼리 쪼개질 겁니다. 요 데이터의 개수를 찾아내 주시면 돼요. 그거는 리스트 랭스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해야 될까요? 네, 여기 A 방향의 텍스트들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식으로 5개, 4개, 4개, 5개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B 방향도 자, 리스트 랭스 이렇게 할게요. 자, 리스트 랭스도 B 방향 거. 자, 그러면 A 방향 거 몇 개씩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B 방향 거 몇 개씩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그 결과가 이렇게 쪼개져 있죠.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머지에 의한 결과는 한 리스트 안에 A 방향, B 방향의 순서로 다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몇 개씩 쪼개야 되는가? 그 숫자도 마찬가지로 A 방향 거, B 방향 거, 이 순서대로 쫙 모여 있으면 돼요. 결국엔 얘도 동일하게 머지를 해주시면 전체 리스트에서 먼저 A 방향 걸 쪼개기 위해서 5개씩 쪼개고 4개씩 쪼개고 4개씩 쪼개고 그렇게 쭉 진행을 11번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기가 다 A 방향 거니까. 자, 그 다음에 B 방향은 또 4개씩 쪼개고 3개씩 쪼개고 그 순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얘가 결국엔 파티션 리스트에 S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전체 리스트를 5개씩 쪼개고 4개씩 쪼개고 4개씩 쪼개고 5개씩 그렇게 된 거죠. 요게 하나의 숫자로 되는 겁니다. A 방향의 글씨 쪼개졌고 그 다음에 뒤에서 B 방향의 글씨가 쪼개져 있을 겁니다. 이게 트랜스폼에 들어가면 돼요. 트랜스폼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글자들이 아까 팩 오브젝트에 의한 트랜스폼 정보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이 된 겁니다. 팩 오브젝트라는 컴포넌트를 다시 안 쓰고 그 결과인 트랜스폼만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다시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트랜스폼 결과는 3D 공간에 있던 글씨가 2D 공간으로 이동된 이 트랜스폼 정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쭉 배치가 됐고 B 위치 정확히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원래 그 위치에서 여기로 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트리 구조만 잘 맞춰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트랜스폼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트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확인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왜 그렇게 구현이 돼야 되는가. 특히나 글씨 같은 경우는 하나의 라인으로만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라인이 세트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좀 고려해야 될 파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침착하게 잘 따라해서 구현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팩 오브젝트에 의해서 트랜스폼 되는 글씨까지 구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오픈 네스트가 여기 갖다 놨죠? 여기에 있는 객체를 다 컴팩트하게 한 곳에 몰아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이동 정보도 다시 한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깔린 객체가 컴팩트하게 이동을 한 그 이동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팩 오브젝트는 3차원 공간에 있던 애를 2D 공간으로 이동을 시킨 거였어요. 여기 쭉 바닥에 깔아놨었죠. 자, 이렇게 2D 공간에 이동된 애들은 오픈 네스트에 의해서 지정된 재료 범위 안에 컴팩트하게 다 쌓여간 겁니다. 그 트랜스폼은 여기에 있어요. X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럼 우리는 2D 공간에서 레이저 커터 공간, 뭐 LD라고 쓸게요. 레이저 커터 디멘전으로 이동한 요 트랜스폼 정보를 글자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갖다 놓을게요. 트랜스폼. 자, 여기서 말하는 지오메트리는 글자가 되겠죠?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글자, 그리고 트랜스폼 정보는 컴팩트하게 갖다 놓은 정보, 요 X폼이 됩니다. X폼을 트랜스폼에 갖다 놓고요. 자, 이 글자들, 바닥에 깔려 있는 글자들을 G에다 갖다 놓으면 될 텐데, 뭐 혹시나 트리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패널로 미리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폼도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각각의 이 지오메트리가 이동된 트랜스폼 정보가 썸 리스트로 다 쪼개져 있네요. 제대로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글씨들도
하나하나의 부재별로 이렇게 썸 리스트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얘도 제대로 작동을 할 거예요. 자, 패스 구조가 얘는 한 단계고 얘는 두 단계이지만 지금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인풋이 두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에 따라서 인풋이 하나로 작동을 하는 경우는 요 두 개의 구조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패스가 두 단계냐 세 단계냐 지금처럼 인풋 따로 A 인풋 따로 B 인풋 따로 이렇게 포트가 나눠져 있는 애들은 어차피 얘랑 작동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 패스가 2단계냐 3단계냐가 다르더라도. 자, 그래서 얘는 바로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자, 글씨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이동을 하죠. 다 꺼보겠습니다. 전체 다 끄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는 글씨 이동한 거. 자, 얘도 커브이니까 혹은 뭐 지오메트리라고 해도 되죠. 네, 지오메트리로 똑같이. 자, 지오메트리 갖다 놓고 연결시켜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2D. 그 다음에 요 지오메트리가 우리가 사용을 할 3D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는 메터리얼 시트. 네,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편하도록. 자, 최종적으로 이 세 개 요거랑 요거죠. 얘를 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확하게 레이저 커터가 잘라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레이저 커터가 각인, 애칭이라고 하죠. 각인해서 글자만 표시가 나도록 하는 거 별도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전체 메터리얼 커팅 재료가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3D 오브젝트 별도로 베이크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게 아니라 글자만 새기는 애칭 기능을 할 요 글자만 또 다른 레이어에 베이킹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다르게 구분을 해서 라이노에서 객체를 베이크 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레이저 커터 장비에 따른 그 사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파일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